여기는 백목항입니다. 지난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단원고 학생들 100여 명은 저 차디찬 바닷속에 있습니다. 백목항이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진도가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분노로, 자책으로, 반성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안녕하시냐는 말을 하기가 참 죄송한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4일째입니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오전에 백목항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목포역에서도 분향소와 노란 리본들과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임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한 글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백목항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일손이 안 잡히시죠? 세월호 참사 2주째를 맞이해서 오마이뉴스가 특별 생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반성과 분노, 그리고 다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 생방송은 지금부터 7시 30분까지 약 3시간 반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독자와 함께 참여하는 생방송으로 꾸려가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댓글로도 참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화 한 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375-8355 이곳으로 참여하시면 직접 저희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 생방송에서는 백목항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와 또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안산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뜨겁게 불붙고 있는 청와대 게시판도 저희가 수시로 상황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참 먹먹하고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오랜 언론 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참혹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자괴감을 느끼고 참회하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독자 여러분과도 함께 아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진행할 우리 최경준 사회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이 참사 비극과 관련한 뉴스를 다룬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최 팀장님도 참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많은 현장에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취재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장을 취재하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보면은 탑승자 476명 중에 174명만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5명이 사망을 했고 실종이 97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476이라는 숫자조차도 추정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이 엄청난 이 재난, 이 참사는 저희들 기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매 순간 현장을 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 걸 잘 참고 저희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팀에 곽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승희 기자도 얼마 전에 팽목항에 다녀왔죠? 네.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네티즌들과 함께 독자와 함께 마음을 좀 다지면서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375-8355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선 논란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오마이TV를 많이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팽목항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봐야 될 텐데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저는 오전에 팽목항에서 왔습니다만 참 여전히 이 기다림에 지친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질서정연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참 어찌 보면은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네, 지금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서중환 기자가 지금 그 진도 네. 팽목항에 나와 있는 서중환 기자와 연결이 됐습니다. 서중환 기자.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는 소중환 기자입니다. 네, 그 진도에서 지금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떻습니까? 지금 서중환 기자 지금 현재까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조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세월호 침몰 사고 14일째인 그 오늘 그 시신 10구를 추가로 수습해 네. 사망자는 203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이제 조사되어지는 통계와 네. 또 그 팽목항과 또 진도 실내체육관과 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받기로는 205명이 지금 사망자로 나왔는데 또 현장에서는 203명 약간 네. 수치가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건 말고 그 세월호에서 마지막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었죠. 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합동수사본부가 네네.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낸 승객은 학생으로 추정이 되고 예, 시간은 당일 10시 17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10시 17분은 이제 그 선장이 탈출한 뒤 약 한 3-40분이 지난 시간인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 방송은 안 나와요 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선장은 이미 그 세월호에서 탈출을 했고 네. 9시 35분경이죠. 6분경이죠. 그렇지만 이제 선내에 있었던 학생들은 방송에서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 증언이 나온 거고요. 사실 이제 소중한 기자는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먼저 이제 진도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언제 진도 현장에 도착했죠? 저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11시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처음에 도착한 현장이 어디였었죠? 그 맨 처음 그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 팽목항에 있었던 긴급 지휘소에서도 네. 그 오후 1시 30분에 그 구조자 278명을 태운 배가 들어온다고 저에게 알려왔었는데요. 그런 속보들이 막 떴었죠. 네. 근데 이제 막상 그 배가 도착을 하니까 그 배에는 구조자가 90명밖에 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의 미숙한 초동 대응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팽목항에서 취재하고 그다음에 또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구조자들을 따라서 제가 진도시군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했었는데요. 네. 가보니까 이제 구조된 승객들은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그 놀란 마음을 이제 되게 진정시키고 있었고, 네. 그 한 한두 시간 후쯤에 단원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진도 실내체육관에 도착했어요. 네네. 이제 뭐 자식 이름을 부르면서 체육관을 돌아다니고 그 구조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식 이름이 없는 걸 이제 다시 확인한 다음에 체육관이 또 울음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사고 당일 첫날의 스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4일 동안 줄곧 그 진도 팽목항과 신뢰체육관 오가면서 취재를 계속 해왔는데 방금 소중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실종자 가족들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어떤 좀 고뇌라든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방금 전에 사고 당일에 체육관 분위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시 이제 막 구조된 학생들의 인터뷰를 제가 시도를 했었고, 예. 그 토대로 이제 기사를 썼었어요. 예, 근데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나중에 그 사고 현장에서 구조 영상을 제가 나중에 해경이 공개한 걸 봤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공개했었죠. 네. 예. 그걸 보니까 이제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때 망망대해에 놓여 있었던 그 승객들에게 당시에 내가 그때를 다시 떠올리라며 다시 질문을 했던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예. 이후에 지금 이렇게 너무 가깝게도 또 멀리 있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대신에 이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사고 난 지 그 14일째인데 지금 현재 진도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사망자가 200명이 넘어서면서 네. 체육관 그리고 팽목항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그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분들 건강도 좀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 시점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앓고 있었던 뭐 당뇨나 혈압 같은 그 만성 질환들 네.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해지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서 이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팽목항에 나가 있는 소중한 기자를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 사건을 접한 이후에 했던 얘기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성과 참회 여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분노가 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여러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최근에는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글이 박상미 감독의 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해서 예. 올렸습니다만 이따가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고등학생들까지 남녀 고등학생들도 함께 합세해서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곽승 기자, 네. 한번 그 청와대 게시판을 직접 우리가 한번 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그 이틀 전에 올라갔었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그 글쓴이가 어제 직접 올린 글을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 옆에 하면 메시지에 보면 제가 영화인 박성미 씨가 쓰신 글 링크를 보내놨는데요. 네. 한 이틀 전에 네, 그걸 보시고, 올렸던 네. 그런 거죠. 네. 박성미 씨 페북글은 이제 실명 비판이었기 때문에 더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성미 씨가 글 올린 청와대 자유 게시판 링크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 글은 그 박 씨의 지인이 27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50여만 건 조회수와 2만 4천 건 이상의 공감수를 얻었고 또 SNS로 퍼져나가서 많은 반향을 얻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박 씨의 지인이 글을 지웠고 박 씨가 어제 직접 오후 6시 30분경 게시판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전 4시에 확인한 결과 그 조회수는 잠시만요. 처음에 50만이 넘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올린 글들이 네. 있을 텐데 네, 박 씨가 올린 글은 이틀 전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올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회수가 지금 17만여 건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약
70만 명이 이미 그 한 사람의 포스팅을 봤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댓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면 제가 시간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한 반응을 계속 올리고 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게시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그 새로운 현상인데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을 청와대 게시판에 자기의 실명을 걸고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일 텐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분노의 강도가 예. 세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게시판에 갑자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한 일주일 전이나 이럴 때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예, 저희가 그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 올라왔던 글도 세어봤었는데요. 네. 한 12일부터 15일까지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니까 하루에 약 100여 개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사고 당일날 뭐 100여 건이 좀 넘었었고요. 17일에는 한 300여 건, 18일에는 600여 건 정도 올라갔다가 네. 또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200여 건, 300여 건 정도로 줄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글을 박 씨의 지인이 올린 27일부터 글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네. 27일에는 약 500개 정도 글이 올라왔었고요. 28일에는 1,500개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3배가 늘어나는 셈이고요. 왠지 저 글이 이제 물꼬를 텄다고 봐야겠죠. 네. 어제 이제 박성미 씨를 오마이TV 팀이 인터뷰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 SNS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이번에 희생자들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들이 또 직접 올리고 있는 현상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꽃만큼도 존경할 수 없다. 이 이제 고등학생들 입에서까지 이제 이런 그 참담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네. 정말 어른으로서 더 이제 그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윗사람에게 보내는 글이지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분명 당신은 존경받아야 마땅할 지위에 올라가 있고 또 그런 나이를 가진 사람이나 저는 당신을 눈꽃만큼도 존경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돼서 정부의 늑장 대응, 네. 무능, 불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연관돼서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죠. 사과에 앞서서 박근혜 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그 경기도 안산 화랑 그 유원지에 마련된 공식 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조문이 시작되기 전에 방문을 한 건데요. 네. 당연히 이제 유족들이 먼저 이제 조문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주친 거죠. 네. 그러니까 유족들은 이제 그 조문을 하는 박 대통령에게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한 그 유족이 대통령이 왔으면 조문부터 하기 전에 가족들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희생자들 모두 대통령의 자식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거세게 이제 항의를 했었고요. 네. 어떤 유족은 우리 딸하고 9시 48분까지 통화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딸이 웃으면서 전화하더라. 라며 이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대통령이 현장에 끝까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네. 지금이라도 바다에 내려가서 네. 빨리 가서 직접 지휘하라. 이런 이제 울분들을 토하신 거죠.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유족들을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사과를 하진 않았어요. 네. 사과를 하진 않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조문을 마치고 와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네.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침몰 사고 14일 만에 나온 사과입니다. 네. 이것이 이 사과를 왜 14일 만에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 청와대 게시판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게시글 중에는 이게 과연 사과이냐? 네. 사과라면은 좀
다른 방법을 확실하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지금 사과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과 내용에 대해서도 답답하다라는 반응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인 박 씨의 글에도 그 사과에 대해서 불만족을 나타내는 그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이런 그 글이 있네요. 고성주라는 학생이 쓴 건데요. 그걸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저는 고작 18살밖에 되지 않는 고등학생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적었는데 말이죠.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고등학생들이 네.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보니까 댓글 중에는 사과라면은 유족들 앞에 가서 해야 된다. 네. 정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추가적인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가 있는 그 이주영 기자를 한번 불러서 서울시청 앞 상황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향소가 여기저기에 지금 네. 많이 마련돼 있는데 말이죠. 서울시청 앞에도 이틀 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 분향소에 지난 주말에 다녀왔는데 고잔역에서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분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승객들이 약 40명이 한 버스에 탔는데 정말 침묵 속에서 한 10분을 이동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를 꽉 다물고 슬픔을 참으면서 가는 장면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주영 기자가 연결이 됐습니까? 예. 자, 그 서울시청 분향소에 나가 있는 이주영 기자. 네, 서울시청 앞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지금 분향소에 그 조문을 오신 그 일반 그 시민 한 분을 거 같이 있다고요? 네, 이 인근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이신데 이제 잠시 짬을 내서 분향을 하러 온 분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이쪽 시청 광화문 인근에서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네. 예,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봤습니다. 예. 그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뭐 잠깐 나오셨다고는 하지만은 쉽지 않았을 텐데, 조문을 하러 오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바로 옆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워낙 이제 대형 사건이 터졌잖아요, 안쪽은. 네네. 안 하고도 좀 그렇고 마음이 좀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고요. 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답하죠. 보는 입장에서는. 네, 너무 사람도 많이 못 찾고 있고, 네. 네, 뭔가 비현실적인 사건이 터진 것 같아서, 예. 네,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좀 답답하네요. 사건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여러 언론 보도도 보셨을 것이고 또 주변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셨을 텐데 이번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원인요? 예. 배 결함이나 그런 건 전혀 모르겠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사건 터지고 나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을 봐도 실제 최초 사고 발생 이후에 그 응급 대처도 문제였었고 14일 동안 단 한 명의 이 생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 구조의 이 난맥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분향소에 조문을 와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와 계신가요? 네, 사람 되게 많고요. 네. 뭔가 되게 무겁네요,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영 기자. 예, 이주영 기자, 옆에 기자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주영 기자. 네. 네, 지금 그 몇 명 정도 시민들이 그 줄을 서 있습니까? 네, 지금 분향소 앞쪽에 이제 천막으로 길이 나 있는데요. 네네. 한 100에서 2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대기를 해서 20, 30명씩 네 줄로 짝을 지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시간 정도면 바로 가면은 금방 그 분향에 참여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자체에 좀 시간이 걸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네네. 다들 5분 정도 이제 대기를 하고 분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 14일이 지났습니다만, 그 이번 사건의 충격의 깊이가 너무 커서 쉽게 가라앉혀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전 세대가 함께 이 비극에 동참하고 있는 건데요. 조문 오는 그 행렬의 세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네. 일단 아까 이제 한 점심시간 이후에는 네.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온 중고등 학생부터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온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네네. 이제 머리가 희끗한 이제 장년층 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네. 사람들이 이제 애도의 마음을 전하려고 이 합동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주영 기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 접하면서 어떤 네. 생각을 해봤습니까? 일단 어떻게 저뿐만 아니라 이 네. 합동 분향소에 온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어떻게 그 순간에 생존자가 그거밖에 없을 수가 있냐는 의문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현재 지금도 여전히 실종자가 있는 상황인데 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지금 당장 그 실종자를 어떻게 구할 건지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네.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아이, 내 가족을 찾아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좀 더 이제 방법을 강구해서 이 구조 작업에 끝까지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계속 취재해 주십시오. 네.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구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기만 뭐해서 이 구조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 또 전문가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언론사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조가 더 효과적일 텐데 하는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저희한테도 많은 그 전화도 걸려왔고 네. 또 제보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보기에 조금 무리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배가 뒤집혀 있으니 네. 그 배의 그 선수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제안부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종인 대표가 시도하고 네. 있는 그런 수색 방법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제안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선박 운영의 경험이 많이 계신 분들도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화를 오고 했다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페이스북에도 어떤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요. 윤민석 씨, 가수 윤민석 씨죠. 무참히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추모의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만 아마도 당분간은 그러지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쭉 계속 한번 이렇게 밑으로 볼까요? 네.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씨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죠. 하야 같은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이빙벨 투입이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투입하자마자 시신 7구를 인양했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네. 이분은 경북 도청에 꾸려진 합동 분향소에 다녀갔군요.
근조 리본과 국화를 받는 순간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죄 없는 사람들이 떠났다. 특히 가장 예쁠 나이의 아이들이 꿈도 채 못 펴고 우리와 이별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프다. 네, 대구는 지금 비가 참 많이 온다고 하네요. 시사인이 KBS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네. 어쨌든 그 페이스북의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그런 그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 사시는 한 독자가 전화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한번 전화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곽승희 씨, 지금 그 오마이뉴스의 댓글을 통해서도 그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그 오마이뉴스 편집국에서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영철 씨께서 달아주신 댓글이 먼저 보이는데요. 네, 먼저 애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간 어린 천사들 앞에 어른으로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푸념물을. 네, 자, 독자 한 분이 연결됐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부산에 사는 박희석이라고 그럽니다. 나이는 49세입니다. 네, 박희석 씨. 네. 네, 자, 지금 국민은 말한다. 이 특별 생방송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 세월호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저희는 인터넷으로 제가 접해서 봤습니다. 보고 네. 접해봤고. 네네. 그렇게 사고가 그리 큰 줄은 몰랐는데. 네. 그날 오후 저녁 때가 하니까 심각하게 사고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더 알았고 더 자세히 알았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접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한 게 뭔가요?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희생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런 큰 사고입니다. 네. 이번 사건 통해서 말이죠. 예. 우리 사회가 교훈으로 삼고 이것만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맨날 고친다 하는 말만 하고 있고 네. 또 이것이 한 몇 달만 지나면은 또 이것 또한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말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 물론 제 1차적인 책임은 선장이지만은 네. 선장보다 더 큰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것 또한 유야무야 하면서 또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사과를 하고 국가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정식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뭐 국무회의에서 회의하면서 사과하는 게 무슨 사과하겠습니까? 박희석 씨가 보기에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좀 진정성이 담겨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진도 그 평복항에 가가지고 네. 그 예전에 그 17일 날 대통령께서 그 진도 체육관인가 네. 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 가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팽목항에 나가서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유족들 예. 앞에서.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학부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자녀들도 충격이 컸겠습니다. 크고 애들도 불안하죠. 그러면 심지어는 네. 외국으로 이민 가자 뭐 이런 말조차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도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저희 그 옆에서 반경 뭐 30, 40km 떨어져 있는
우리 네.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원자력 1호기가 있는데 이게 그 1978년에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지금 거의 36년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맨날 고장 났다가 안 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연장해가지고 2017년까지 저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세월호도 세월호지만은 저는 이 만약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일본 원자력처럼 만약에 그렇죠. 무슨 일이 폭파가 된다면은 네네. 이거는 전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도 세월호지만 우리나라는 맨날 하는 말이 틀리면 잘못했다. 그러다 또 넘어가고 하듯이 네. 저는 이게 세월호도 더 큰 세월호의 사건이 고리 원자력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사고 계시니까 매우 불안하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네. 여기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이것 또한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서울도 바람에 따라서 바람에 의해서라 다 원자력에 그런 게 다 간다 보겠지만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인근에 살다 보니까 네네. 너무나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학부형들이 다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게 말이죠. 그 아이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이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해줘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 박 선생님은 어떻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어른들의 말을 들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어른들 말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가정교육 시켰지만은 네. 이번에는 어른들 말 들어가지고 다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뭐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나 저희 아이 엄마나 그냥 스스로 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좀 그냥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네. 뭐 저희 말 잘 듣겠습니까 이제는 어른들 말을 들으면 그들이 희생되는데. 네. 네. 자, 박희석 씨 지금 이제 굉장히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번 사건 경과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어떤 희망의 단서다 이렇게 혹시 발견하신 게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도 이것은 희망이네요. 이렇게 할 말이 나올 법한데 말이죠.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참 무겁게 저희에게도 다가섭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불안해 항공이든 선박이든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소든 이런 모든 걸 다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게시판에도 한번 올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산에서 박희석 독자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단서 하나라도 있지 않나요? 했더니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참 우리 사회 무서운 이야기군요. 자, 40년 동안 배를 운영했던 분이죠?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송영도 선생님? 네, 네. 40년 동안 배의 선원이셨죠? 네. 네. 아까 송 선생님께서 오전에 저희 오마이뉴스 편집국에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일단 이번 사태의 침몰 사고 참사를 보시면서 좀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예, 참담하죠.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예. 고인들의 상감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가 아무런 제보는 흔적도 없이 그냥 무참히 차가운 물속에 그냥 수장시켜본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게
그냥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너무 가슴 아프고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죄인 솔직히 말해서. 네. 네? 어떤 노력을 흥력이라도 이씨 뭐 살려보겠다는 어떤 그런 아무런 원적도 없이 그냥 무참히 살아있는 생명을 갖다 하루아침에 그냥 그 물속에 수양시켜본다는 것이 이거 한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네. 또 문제는 우리가 이거 배를 태풍 속에도 작업하고 그렇게 험난 생활을 옛날엔 굉장히 험난 생활을 파도 10m, 10m 이런 데서도 작업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배에서는 잘 알아요. 그리고 배를 네 척이 깔았고 동료 선원도 많이 잃었고 그리고 우리 동료 선원들도 잃고 이래서 내가 그래서 배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긴급 사고가 나면 네. 어제 동영상을 봤거든요. 해경에 제시 동영상 봤으면 어제 해경에서 공개한 동영상이요. 구조 당시에. 예. 헬기가 제일 먼저 배 도착해서 주변을 먼저 와서 모든 상황 판단과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헬기가 먼저 도착했죠. 예, 헬기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네. 나중에 해경 고속정이 왔으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당판 현장에 도착하면 일단은 상황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내서 안에 들어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세월호에 도착해서 헬기가 먼저 도착했으면 상황 판단은 헬기에 이미 다 떴어요. 나중에 해경 고속정이 오면 헬기에서 명령을 내려서 일단은 사람을 구할 수 있더라도 일단은 해경에서 한두 사람이 선내에 들어가서 탈출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 헬기에서 보면 선원들이 밖으로 처음부터 안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헬기에서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세월호에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갑판에도 없었고 또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이것이 그랬으니까 헬기에서는 그럼 승객들이 배 안에 전부 다 같이 있구나. 그걸 판단 상황을 헬기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상황 판단이 전부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예, 끝났으면 고속정이 오면 고속정한테 바로 지휘가 나고 강제 부처가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고속정한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휘가 났더라도 가가지고 일단 선원의 실에 예객선 안에 들어가서 탈출 명령을 하든지 탈출할 수 있게 그럼 바로 배 선대 투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예, 선생님 말씀은 헬기에서 그 고속정, 해경 고속정 구조정에게 그 선내에 객실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진입해서 탈출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내려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담한 이렇게 아픔을 느끼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최선을 해볼 수도 있는 거는 다 해봤으니까, 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럼 헬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일단 정보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걸 정보를 파악해가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긴급한 현장에서 가장 지금 정보 모든 파악을 하고 하셨던 헬기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또 공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정황 사실을 모두 파악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제 배에서 일을 하신 선원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 사고 당시에 선장과 승무원들이 먼저 탈출을 했었는데, 그리고 승객들에게는 좀 대기해라, 이런 지시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선장이나 승무원들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거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우선 순위가 뭔지를 이거 몰라요 지금. 예? 네. 선장이 잘못하고 잘한 것은 나중 일입니다. 나중 일이고 우선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헬기가 왔으니까 상황 판단이 지금 배가 넘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선원들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선원들이
판단이 됐거든요. 그럼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정리가 됐으면 일단은 자기 부서로가 됐든 지휘 고하를 낳는 어떤 나중에 온 해경 그 고속정한테 연락을 취해서 빨리 선대에 투입해서 선생님. 선원들 사람들을 탈출을 시켜라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명령을.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모두 거기 사람들이 다 거기 한두 사람만 올라갔으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래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어쨌든 송 선생님 말씀은 제일 먼저 도착한 헬기에서 빨리 판단해서 고속정에 선내에 진입해서 탈출을 시켰어야 된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명령을 내렸어야 되죠. 명령을 네네. 고속정한테 명령을 안 내리고 그냥 아무 그러면 그 고속정 온 사람들이 나중에 일단 상황 판단 후에서 거기서 5분, 2, 3분, 5분 이렇게 뒤로 돌면서 서지를 않잖아요. 금방 사람이 악반 현장에서는 이게 머리가 금방 이게 사고 판단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렇게.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또 다른 분들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요.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전화 연결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좋은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할게요. 일하면서 이게 배에서는 이런 게 불분명히 있습니다. 선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배에서는 선장이 최우선이지만 만약에 어떤 긴박한 사고가 있을 때는 선원이 일단은 사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정보를 수집했으면 선장한테 명령을 합니다. 지시를 해요. 그러면 아무리 선원이라도 선장이 그 지시를 따르고 선원 지시를 따르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선장은 그 정보가 완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원 지시에 선장도 따라야 됩니다. 네. 그게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생명의 어떤 대체를 해나가는 그게 이게 뱃사람만들의 어떤 그 불임이라는 그런 죄악이거든요. 그게.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말씀도 좀 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서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좋은 말씀 제가 따로 또 드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격앙되어 있으시네요. 네, 구조 작업과 관련돼서 네. 40년 동안 선언을 하셨던 분께서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으신 거죠. 네. 자, 또 다른 독자가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송지아라고 하는데 10만인 클럽 회원이에요. 네, 우리 10만인 클럽 회원이군요. 네. 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까? 네, 저는 이제 먼저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고 생각했고요. 네. 근데 사건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국무총리가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런 아무튼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행동들이 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저는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기 몸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보여가지고 그런 게 안타까웠거든요. 네네.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인가요? 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군요. 네.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네. 송지아 씨가 보기에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썼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제가 했던 주장이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지 네. 구체적인 방안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실천하는 모습을 네. 보였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아까 연결된 분이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참 희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참담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송지아 씨는 그래도, 이번에 이런,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요즘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는 네. 하다 보면은 네. 다양한 언론에서도 뭐 주로 언론들이 많이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보여주었고, 또 네, 그리고 다들 함께 아파하는 모습. 아, 네, 그렇죠. 함께 네. 아파하고 막 네네. 서로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네. 저는 우리 참 좋게 보였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이 또 연결이 되어서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독자들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375-8355 서울 번호입니다. 02-375-8355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마이TV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독자가 연결이 됐나 봅니다. 곽승희 기자가 한번 인터뷰하시죠. 이경태 선생님이신가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진행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 연결을. 네, 여보세요? 이경태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이경태 선생님이신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시간에도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올려져 오고 있는데요. 저희 생중계 창에도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닥터봉이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이제 배를 버리지 말고 승객을 구조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선장은 살아남았고 위급 상황에서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학생들은 죽었다. 네. 더 이상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하지 마라. 굉장히 자조도 섞인 말씀이셨습니다. 네. 또 곰돌이라고 하시는 분께서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실명으로.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네, 네, 이경태 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입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를 주셨나요? 지금 저기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예, 지금 직장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 14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불면증 걸린 분들 많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화가 많이 나니까 네. 평상시보다 좀 술을 좀 많이 먹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평상시에는 다른 얘기도 쓰고 그러셨을 텐데 요즘은 이 세월호 건이 주로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청와대 게시판에 이제 하야 요구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아까 술을 많이 마신다고 했는데, 이 지금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은 저기 주요 이제 메이저 언론 쪽에서는 네. 거의 진실 쪽하고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인터넷 쪽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저기 전반적으로 너무 이제 추모 분위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추모만 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희망을 또 말씀하셨는데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 사고가 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사실 이제 사고가 이제 난 지 많이 시간이 흘렀지만, 네. 정확한 사고 시간이라든가, 사고 원인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사고 이후에 그 대응이 많이 늦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응이 단지 이제 그 재난 대응 구조의 실수 때문에 늦은 것이냐, 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네. 네, 많은 좀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어떤 분은 자원봉사를 나가시고 또 어떤 분은 분향소로 가고 또 게시판에 댓글 하나 달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경태 선생님은 이번 계획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실천한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네, 사실 이번 사건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좀 우리 어떤 무관심, 좀 이제 우리의 삶만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변부 말고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한 어떤 그런 면에서, 네. 좀 나온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나 말고 주변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승희 기자, 아까 또 다른 분이 전화가 왔었죠? 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지금 그 미국에서도 지금 전화가 걸려오고 해외에서도 걸려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먼저 오신 분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석 선생님이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마이뉴스의 곽승희 기자입니다. 네, 저희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어디서 전화를 주신 건가요? TV입니다. 이게 좀 용산군입니다. 네, 어디시라고요? 경남 함정역. 아, 경남에서 전화를 주셨군요. 네, 네. 네, 지금 이번 세월호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담하죠. 네, 참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 세월호 침몰 이후부터 언론 보도를 쭉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이제 기본을 안 지켜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다시 기본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희망이 별로 안 보이죠. 네, 어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농사를 짓고 있지만 경남 함양에서 이제 공무원 군수 선거를 보궐선거를 3번을 했습니다. 네. 군수가 이제 돈의 부정이 있어가지고 3번을 했는데 시험 교수도 휘 교수 작년에 다시 보궐선거 할 때도 후보들하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네. 이 농민들이 함양 국민들이 3번을 선거를 했는데도 기본을 안 지키고 다시 돈에 또 휩쓸려서 또 그런 군수를 뽑습니다. 네. 여기 중심에 함양군 공무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일부 유지가 들어있고 예. 그리고 함양군 국민들 농가짓는 농민들이 들어있습니다. 3번이나 예,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번 세월호에서도 똑같이 적용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지역 함양 국민만 하면 돈이 이 시골에 인구가 4만밖에 안 되는데 돈이 국가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돈을 농민들과 공무원과 유지들이 다 가져갑니다. 네. 지금은 30년, 40년째 농민들, 순박한 농민들이 국가 돈을 눈물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 주위 분들하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나누십니까? 다 참담하다고 하죠. 다 참담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네. 본인들, 공무원들의
그 기본을 안 지키는 공무원들, 유지들, 농민들 본인들이 네. 우리가 기분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부터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참담하다고 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골 분들은. 네,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어떤 그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희망도 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이 시골 분들은 그냥 또 이 군수 선거 또 하는데 또 돈 있는 사람이 또 뽑힌다니까. 네. 올 선거를 돈 부정이 있어가지고 군수 선거를 3번이나 했어요. 4년 동안. 네. 그런데도 그 돈 있는 사람을 또 뽑아요. 예를 들면 농협조합장 선거, 군의원 선거 전부 다 돈으로 이 4년 동안 부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정을 안 저지른 사람을 네.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선거를 많이 하거든 시골은요. 조합장 선거, 군의원 네. 이 시골에서 4년 동안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월 선거를 3번이나 그 수선했는데도 예. 그런데도 돈 있는 사람을 뽑고 그 돈을 다 네. 공무원과 네. 유지와 이제 지금 일반 농민들까지 다 네.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네, 기분에 대한 말씀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다른 전화가 또 와서 그 선생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한번 저희가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방 소식 들으니까 민간 잠수사께서 한번 통화를 원한다고 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 중입니다. 팽목항에서 지금 현재 개인 자격으로 네네네. 봉사를 하고 계시는 민간 잠수사가 네, 그럼 직접 그쪽부터 연결을 그럴까요? 해보도록 그쪽부터 하겠습니다. 연결할까요? 자, 그 네. 사이에 우리가 청와대 게시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못 구할 수가 있죠. 그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런 답답함을 윤강호 씨가 얘기했고요. 언론의 힘과 자유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김정호 씨. 머슴이 개판인데 농사가 잘 될 턱이나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런 거고요. 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마이뉴스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팽목항에 계신가요? 네, 지금 팽목항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민간 잠수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왔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려고 왔었다는 말씀은 아직 그러면 그 봉사를 직접 하지는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할 일이 없어서요. 아,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글쎄요, 지금 여기 팽목항에는 그 구조협회라든지 다른 협회 사람들이 천막 상대치고 네.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앉아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제가 전화를 드리고 왔던 협회의 천막에 하룻밤을 지냈는데 네. 글쎄 밥을 먹고 했던 일이라고 주변에 담배 공쳐 주는 일밖에 없네요. 아, 그러면 하루 지냈다고 하시면 이제 어제 오신 거네요? 예, 어제 오후에 왔다가 지금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뭔가 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셨는데 네. 아직은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사고 현장에 투입할 정도로 레벨이 있는 그 다이버가 아니고 네네. 그저 레저 다이버로서 네. 언론을 통해서 듣다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리고 협회에 네. 전화를 드리고 거기에 가 있어라. 그럼 뭔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왔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선생님 오셨는데 지금 현재 뭐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구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구조 상황에 대해서 들어오는 얘기들은 없고요. 네. 단지 그냥 언론을 통해서 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침에 새벽에 이정인 대표가 다이빙배를 싣고 나갔다는 정도의 소식 외에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뭐 다이빙벨이 투입된 이후에 수색이 좀 더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소식이 얼핏 들리던데 뭐 그런 얘기는 현장에서는 없었나요? 네, 현장에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그 거기에 좀 자원봉사를 하시는 민간 잠수사들이 대충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치고도 한 30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로 여보세요? 사이버님들이 고만이 되세요? 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분 통화 중입니다. 원로 잠수사들이 계시다고요?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모두 60 이상씩 되신 분들 같은데 예. 모두들 다 얼굴들 다 아시고 인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선생님, 제가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다른 분들도 연계돼 있어서요. 네네. 그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왜 오시게 됐는지, 이번 참사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민간 잠수사하고 업체하고의 그 갈등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고 싶고 같은 다이버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 와서 보니까 민간 잠수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어떤 협회나 업체에 소속이 되셔가지고 네. 제가 들은 바 그리고 전화 통화를 옆에서 들은 바로는 그 민간 잠수사들도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백곡항에서조차 서로 갈등을 갖다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군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참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좀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도 연결돼 있어서요. 선생님 말씀은 여기서 좀 짧게 듣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뭐 좀 전화를 드려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이번에는 경남 김해시에서 전화를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이민창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전화가 계속 걸려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문제점을 콕 집어서 이렇게 드러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지금 이번 참 답답하시죠? 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까? 지금은 지금 원 사건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정권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냐? 네. 일단은 정부를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친일, 네. 매국, 독재, 네. 부정으로 당선된 박근혜 씨 아닙니까? 국정원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국정조사도 다 방해를 하고 네. 그 새누리당인지 뭔지 이 쓰레기들이 대체 뭐 하는 거예요? 간첩 조작 사건 만들고 통일은 대박이다. 지난 10년간 민주정권이 통일의 토대를 만들어낸 그거를 네.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일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에요, 쪽박. 네. 자, 일단은 박근혜 씨가 51.6%라고 당선이 된 그 조작 사건이 선관위가 포함이 돼 있고 현 정부, 경찰, 검찰. 자,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이제 오늘은 이 세월호 사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그러한 어떤 윤리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세월호 쪽으로 들어가면은 세월호의 기반이 어떤 거냐 네. 내용이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기반이 전 이명박 정권이 구제책이라고 녹색연합운동을 해가지고 네. 이 세월호 그 회사 이름이 지금 뭐죠 그? 청해진 해운이요? 청해진 해운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청해진 해운이 네. 거기에 그 물타기 해가지고 살짝 발을 얹은 정부 지분이 30%가 된다는 기사를 방금 봤는데 네. 그래서 30% 지분을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한 패거리라는 거죠. 여기 해양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발을 설정 넣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이 대통령 위에 주인인데 네. 또 국민을 갖다가 대통령이라 잡자는 밖에 나와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어디 터지고 엉덩이에 온도 붙여놨어요? 왜 자기들 국무회의한데 거기 엉덩이 붙여가지고 사과를 아닌 척 사과하고 저 아침에 조문을 갔는데 네. 그 할머니 한 사람 뭐 데려와가지고 뭐 YTN에 생쇼를 했는데 그런 쇼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국민이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제발 언론, 지상파 언론들, 모든 언론들, 지라시 언론들
제발 권력에 백망유지 좀 하지 말라고 좀 하세요 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정부가 살인죄예요, 살인죄. 대통령이야 국민의 헬세를 받아먹는 대통령 박근혜 씨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들 전부 다 책임을 다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격앙되어 계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의 격앙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차분하게 또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자 댓글을 통해서도 지금 의견들이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마이TV 특별 생방송 국민은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14일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으니 저희는 그 말을 잘 지키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네. 역시 또 독자들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감시 역할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도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요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통신 상황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청와대 게시판을 우리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초단위로 독자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비판뿐만 아니라 지금 지지하는 의견도 함께 섞여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그런 글들이 올라온과 동시에 대통령을 또 옹호하거나 응원하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보세요? 지금 저 미국인가요? 미국입니까? 그렇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자, 오마이TV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나요? 예. 미국 어디 지역입니까?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포분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참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네. 네, 우리 선생님은 그 텍사스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저는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모름지기 인간은 그 물질보다 정신을 차워야 그것이 인간일진데. 네. 저는 그 한국의 교육 현실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 200여 명이 넘게 그 정말 완전히 어떤 부분에서 극한 표현을 쓰면 정말 수장을 시켜버린 어떤 발못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네. 자,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이게 잘못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어떤 전인교육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인간을 하나의 상품화시키는 공장부실밖에 해서 못했던 우리 교육에서 기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는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얼마짜리, 너는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얼마짜리, 너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얼마짜리. 우리는 정말 그 진정한 교육이 아닌 어떤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은 인간을 하나의 상품화시키는 공장부실밖에 못해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리 그 기성세대에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육이 있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있고 트레이닝이 있고
정말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크게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정, 사회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이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똑같이 33.3%의 포션을 두고 네. 그에 맞는 교육을 균형 있게 시켰을 때 이런 비극은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하나의 상품화시키는 공장 구실밖에 못해왔던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연 우리 한국의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진정으로 교육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육 제가 어떤 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하루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5분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 무겁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그 제가 느끼는 부분은 매슬로의 그 욕구 단계 이론설에 의하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어린아이들이 추구하는 부분은 안전 욕구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자, 우리 참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어렵게 연결하셨는데 그 오마이뉴스에도 좀 글을 써주시면 그런 내용의 글을 써주시면 시민기자로서 말이죠. 이러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법을 한 가지만 딱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좀 해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나만 딱 지적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 관계가 아닌 순전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제 아이가 변호사예요. 84년생인데 작년 10월 달에 한국에서 해외 글로벌 리더는 차세대 리더로 거기에 미주 대표로 나가서 주 발표자로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조국이란 얘기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특허법 전문 변호사로 있어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총영사관에서도 참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 애플하고 삼성하고 그 특허 분쟁에 있어서 선생님 지금 시간 여유가 없어서요. 어쨌든 이런 전인 교육 그리고 인간을 상품화시키지 않는 그런 교육,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독자들의 전화가 이제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부터 얘기해서 신뢰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이번 참사 원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월호의 운영의 문제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탑승객 숫자조차 제대로 모를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과적, 물량 선박의 그 짐을 컨테이너를 많이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보다. 그걸 많이 실으면서 오히려 또 평형수를 또 뺐다. 그만큼의.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8천만 원 때문에 그 위험한 이 과적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고. 자, 지금 이제 다른 분이 또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김규리 선생님이신데요. 네.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그 2시간 걸려서 안산 분향소를 다녀오셨다 이렇게 올리셨더군요. 네. 네. 자, 굉장히 먼 거리를 지난 주말에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네, 남자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 그렇군요. 이 데이트할 시간에 그쪽에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했는데, 자, 가면서 참 저도 갔습니다만 안산에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만 결국 눈물을 뿌렸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눈물이 근데 처음에 잘 나지 않더라고요. 믿겨지지가 않아서요. 아, 믿기지가 않아서요? 네, 아이들 사진을 보는데 네. 무슨 이 아이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예쁜 아이들도 예쁘게 웃고 있네. 네. 그런 얼굴 하나하나 보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우는 소리 듣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래 사고를 당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게 수학여행 때문에 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여서 지금 학교에서 이제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수업하시는데도 참 지장이 있죠? 네, 일단 학교 전체가 다 서로 조심하고 또 많이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의식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수학여행도 못 가게 된 상황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게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상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참 어렵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활동 자체가 외부에서 하게 되는 상황들,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가거나, 사실 어떤 교육활동을 해도 위험한 거잖아요. 교실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 어디도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안전에 대한 부침이 들고, 저조차도 기차를 타더라도 무서워지고, 버스를 타더라도 사고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중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각자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더 이제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다 자기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스스로 비난하고 자책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위축이 돼가면서 우울감이 집단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음 놓고 뛰놀지 못하고 내가볼 수 없고 자유롭지 못한 위축된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군요. 이런 때 선생님들끼리라도 서로 위로의 한마디씩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할 듯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전화들이 우리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리 선생님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지금 오마이TV 특별 생방송으로 국민은 말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시민의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글을 올리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이고은 선생님이 쓰신 글들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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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네, 다시 끊겨가지고, 네네. 아, 네. 저희가 지금 그 이고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간략하게 네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써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그냥 잠시만요. 네네. 제목이 네. 이제 진짜 국민 분열을 정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종북이라고 몰고 가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요. 네. 네. 저는 종북이 아닌데 저 북한이 싫은데 네. 자꾸 북한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그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듣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네. 뭐 굳이 그렇잖아요. 인터넷 개인 SNS나 댓글이나 이런 걸 달면 특히나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달면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뭐 종북이라든지 뭐 간첩이라든지 빨갱이라든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누가 먼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뭔가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터인데, 이번에 그 박상미 감독권을 보면서 나도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청와대 게시판을 주목을 해왔습니까? 사실 주목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목을 하진 않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 청와대 게시판, 게시판이 있다는 거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고마운 거고 되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써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약간 홀린 듯이 쓴 것 같아요. 자, 거기 지금 우리가 쓴 글을 같이 아까 봤는데 보니까 PS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부 비판 쓴 사람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적어놨던데 혹시 그런 그 막연한 두려움 이거 없었습니까? 아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걸 쓴 거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21세기인데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자, 이번 세월호 사건 개인적인 충격도 클 텐데요. 어떤 측면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까? 일단 10대의 친구들이 그런 사건가 그냥 사고잖아요. 그냥 사고인데 사건이 되어버려서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왜 사고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도 약간 의아한데 그 의아한 거를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설명한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계속 우왕좌왕하고 앞뒤가 말이 다르고 그런데 그 앞뒤가 말이 다르고 우왕좌왕한 것이 속상하다라고 말하면 종북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아픔을 몰아가는 게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근데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 희망이 없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희망을 일구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고임 씨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그 해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 게시판이나 이런 데 실명으로 올리고 싶지만 두렵기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실명을 올렸다고 해서 그 정도로 뭐 개인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그런 후진국이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국가 최고 기관인 국정원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박성미 감독, 성미 감독이 이제 올린 글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죠. 오마이뉴스가 처음으로 인터뷰도 하고 이래서 어젠가요? 어제 저녁에 탑 기사로 올라갔는데 네. 상당히 또 많은 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을 약 4분 정도 되죠? 네. 그 화면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인터뷰 기사가 올라가기 전에 네. 일단은 먼저 정아무개 씨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가 된 이후에 네네네. 해저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박성미 감독이 트윗에다가 내가 쓴 글이다. 네. 내가 다시 청와대에 올리겠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것을 제가 이제 그 트윗 글만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 기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글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기사만 해도 벌써 지금 20만 명 정도가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요? 이 네, 기사만요. 네, 네.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오마이뉴스 방송팀이 직접 네. 가서 네.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도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 올라왔던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네. 계속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박성미 감독입니다만 또 예. 동명이인의 다른 감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많이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오마이뉴스에 올린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당당한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해프닝이었는데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TV조선에서 박성미 감독이 글을 다시 올리겠다라는 기사를 내놨다가 다시 또 박성미 감독이 자기가 쓴 적 없다라는 또 글을 또 올려서 네. 독자들이 그 기사를 보고는 되게 혼동을 많이 일으켰던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확인이 안 된 채 보도가 되는 바람에 혼동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번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우리 이 시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글을 퍼내릴 때는 말이죠. 기본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네.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애초에 펌글을 올렸던 그 정모 씨가 예. 이것은 펌글이다. 내가 쓴 게 아니다. 네. 그러나 내용이 좋기 때문에 한번 전달하고 싶었다. 이렇게 분명히 한다면 네. 또 혼란이 일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자, 그러면 박상미 감독의 인터뷰 화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란 제목의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 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게시자 정모 씨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복사해 올린 것으로 퍼온글의 반응이 커지자 정 씨는 이 글을 자진 삭제했습니다. 오마이TV는 이 글의 작성자인 영화인 박성미 씨를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나 글을 쓰게 된 계기와 당시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다들 들잖아요. 뭐라도 하고 싶다. 뭐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일단 뭐가 문제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저도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관계는 없지만 이런 세상을 만든 이런 세상을 지지했던 우리가 잘못이다. 프랑스에서 4년 동안 머물며 영화 공부를 한 뒤 단편 영화들을 연출해왔던 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이 청와대 실명 게시판으로 옮겨져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라면서 이번 일이 대통령 실명 비판의 계기가 됐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여자 대통령이 좋다고 생각해서 박근혜를 뽑았던 사람인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답글을 또 달아주신 분도 있었어요. 내 손으로 박근혜를 뽑았는데 아니 이건 그냥 정말 아닌 것 같다. 정부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젊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또 장문의 댓글을 또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촉매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실명인증하고서 대통령을 비판글을 실명인증하고 쓰고 있어라는 게 이제 약간 보편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고 고맙고. 특히 박 씨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임무를 다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고 질타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근데 선장을 감싸고 있는 그 시스템이 훨씬 문제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선장이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하야가 목표다 뭐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사회에 조금씩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또 정말로 국민이 화가 난다면 내릴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우습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국민이 소중한지 알고 생명이 소중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대통령 자리도 위태로워 줄 수 있다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는 함부로 하지 않겠죠. 박 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수습 과정을 보며 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된 거예요. 용산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급속히 늘어난 거예요. 최근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이건 그냥 신호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이거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 쪽에 잘못을 묻지 않고 조금 안이하게 있었더니 이런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 실명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린 박 씨는 이번 일이 불거진 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박 대통령 하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슬픔의 시기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면 박근혜 하야를 위해서 아마 촛불도 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찾아볼까 생각 중이고, 하야라는 거를 정치적이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용을 했는데 심각하게 잘못 고용을 해서 당연히 벌을 줘야 될 사람한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김종익 씨 등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통해 자기 검열의 족쇄를 채웠던 청와대.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청와대 실명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글이 쏟아지면서 무책임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사찰에 대한 두려움까지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네, 지금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서 세월호 참사 14일째 국민은 말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람만이라는 닉네임의 시청자분께서 무능력한 정부 밑에서 또 사고가 날지 지켜보면 뭐 할 것인가. 이젠 그만 지켜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요. 02375-8355로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은 말한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전화 02-375-8355입니다. 아까 미국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왔는데 말이죠. 네. 금방 우리 곽승희 기자가 소개한 댓글을 보니까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우리 그 시마님 클럽 회원들도 지금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형숙 시마님 클럽 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마님 클럽은 이제 오마이뉴스의 그 유료 독자 모임인데요. 네, 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견 교환, 또 네, 공부 네. 이것도 활발하게 하고 네, 있는 네. 곳입니다. 그 시민들의 이제 뉴스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만인 클럽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큰 혈안이 터질 때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라고 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시민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가 사고가 터지고 바로 이튿날 네. 게시판을 열었는데요. 첫날하고 이튿날 정도까지만 해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 애도하면서 생존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네. 3일째가 되면서부터는
그 어떤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냐면요. 이게 나라인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현실인가? 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글들을 모아서 좀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주요한 그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먼저 간 어린 천사들 앞에 어른으로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네. 마치 남대문이 불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아무런 손도 못 쓰던 때가 생각납니다. 세월호가 곧 대한민국이다. 그 선장, 우리는 그럼 대한민국이란 배의 선장은 어떤가? 네. 안보와 안전한 나라를 부르짖던 사람들 다 어디 계십니까? 애국심만 원하지 말고 애민심 좀 보여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내 아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을 건 나인가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놓고 이제 격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장 지상 명령 제1과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아주 참담한 무능과 냉담, 예, 포악한 태도들을 보였다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굉장히 큰 재난이었죠. 그때 그 일본의 관방 장관이었던 그 에다노 유키오라는 분 기억하실 텐데요. 아주 그 실시간으로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밤새 브리핑을 계속 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이러면서 그러한 굉장히 무참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그 에다노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냐면요. 에다노 네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다노 잠 좀 자고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인상적인 어떤 그 뭐죠 그 정부 태도에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것에서 그나마 위로와 뭔가 이렇게 심신을 추스리는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사고가 14일째인데요. 단 한 번의 어떤 그 인상적인 정부의 어떤 그 수습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또 대통령은 오히려 이러한 국민들 분노 속에서 본인의 어떠한 가치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의 분노 속에 본인을 슬쩍 이렇게 끼워 넣는 아주 비겁한 태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사고나 재난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데 그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화해의 그 원인이 물론 이번 사건도 있겠지만 그 비단 이번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용산 참사나 쌍용차 사태라든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타살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었는지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사고 안전망이 구멍 뚫린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약자들의 인권이나 생명을 경시하는 위정자들의 행태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랄까요, 이 분노와 화 이런 것이 좀 축적되다가 이번에 그 아이들이 정말 무고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좀 폭발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제 미안해할 뿐만 아니라 또 반성할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시마니 클럽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원들이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건무님이란 분이 이런 굉장히 뼈아픈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 아이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모든 일이 나와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물론 굉장히 절망적인 뭐랄까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결과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 가고 있다는 이 점에서 뭔가 그 정의를 또 안전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희망의 단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경숙 팀장 수고하셨습니다.